시력 19권 세조 6년 2월 4일 신해 두 번째 기사 1460년 명천순 4년 중순당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야인 이가홍 등 3인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비그가 헛말을 만들어서 여러 부락을 유인하기를 조선에서 여러 향화한 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마땅히 보복하여 한다고 하고 이에 협박하여 패거리를 만들어서 친구하였다. 너희들이 이보다 앞서 나왔으니 아비그의 모의한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금일에 보고 들은 바를 제종 야인들에게 말하도록 하라. 제종 야인들이 모두 협박당하여 따랐을 뿐이므로 내가 그들을 허물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나온다면 마땅히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대우할 것이다 하니 이가 홍등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단지 말로서만 이를 전한다면 저들이 혹시 믿지 아니할 것이니 서계를 받아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강맹경 신숙주 윤자온 등에게 명하여 야인들에게 유시할 그를 초하게 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병조 참판 김질이 왕지를 공경히 받들었는데 이르기를 낭발 아한 부자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지금 곧 안팎에서 서로 응하여 거짓말을 꾸면서 무리들을 모아 모반하고 심지어 통사를 쏘려고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안율하여서 과제하였고 그 아비그는 내버려 두고 불문에 붙였는데 관대하게 용서해주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제종 야인들을 유인하여 회령을 침범하였으니 그 죄가 진실로 크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저 사람들이 모두 다 거짓말에 유혹당하고 협박당에 따른 것이니 어찌 그것이 본심이었겠으며 형세상 부득이하였을 따름이었다. 수모자인 아비그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용서해 다시 생업에 안정하도록 하겠다. 능히 아비그를 체포해서 오는 자가 있으면 무겁게 상을 주겠다. 비록 아비그가 능히 스스로 온다고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그를 용서할 것이다. 병조에서 이가홍, 리소, 양합, 낭도, 랑합 등에게 다 일려서 돌아가 제종 야인들에게 말하여 나의 뜻을 알게 하라 하였으니 너희 이가홍 등은 삼가 왕지를 잘 알고 가서 저들을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왕지를 따르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미혹함을 고집하면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4일 신해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여러 도의 절제사 첫지사와 여러 포구의 영전은 정한 액수가 없고 또 경비를 고금하는 법도 없으니 청금대 지금부터 절제사 첫지사의 영전은 20결로 첨절제사 도만호의 영전은 15결로 만호의 영전은 10결로 하되 선군 수성군을 써서 경작하게 하고 곡수를 갖추어 본조에 입문하게 하여 회계에 기록하여 군관 반인 종 말의 식량을 공급하게 하고 만약 남는 것이 있으면 모두 그 고을의 의창에 드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전은 각 지방에는 영문에서 경작하던 토지이다. 일종의 둔전이었다. 반인은 공신이나 고급 관료로 따라다니면서 그 몸을 보호하던 병졸이다. 병조에서 이를 관장하였다. 의창은 평상시에 곡식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흉년이나 비상시에 이것으로 빈민을 구제하던 창고이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4일 신해 네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절제사 양정이 치게 하기를 수주 올량합 올대가 와서 고하기를 유상동합 유요시로 어린합 등이 동성로 천모가의 말을 들으니 회령에서 막 구원파 등을 다 죽이고 장차 다음에 알타리까지 죽일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수주의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적 100여 기가 와서 고령성 밖 고라기 동부에 둔을 침으로 만호 이존이니 성에 올라가서 성곽귀를 지키면서 통전으로 쏘니 적들이 곧 숨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성 및 부근에 살던 야인들이 변이 있으면 행성에 들어오기를 청하였었는데 지금 모두 강을 건너서 원으로 도망하여 아비거와 더불어 같이 모의하여 때를 지어서 도둑질을 하니 그 형세가 중지되지 않습니다. 지금 홍은 이남의 군사를 징발하여 갑산을 지키게 하고 북청 이북의 군사를 징발하여 육진을 지키게 하니 참관대 경중의 정용한 무사를 적당히 보내어 주시고 겸하여 화포를 보내주소서. 또 치게 하기를
동성로 천모가의 가인 다리합이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동성로 천모가의 말 2피를 훔쳐서 부령으로 도망하여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동성로 천모가가 낭발아은의 피살당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의욕을 일으켜 건주로 도망하여 가려고 하여 몰래 가지를 산골짜기에 옮겨 놓고 아비가 등이 회령의 입구에 하게 되자 가인을 시켜서 힘을 같이하여 싸움을 돕게 하였으며 적이 패배하게 되자 가족을 거느리고 상부 아하의 난군안의 빈집으로 도망하여 얹혀 삽니다. 나는 그 고생을 이기지 못하여 도망하여 왔으니 상경하여 시위하기를 원합니다 하였으므로 신이 경성부에 머물러 명령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야인 이가홍 등이 하직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돌아가는 기간은 그 빠르고 늦은 것을 뜻대로 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홍판서와 같이 가겠습니다 하였다. 특별히 금대 1료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조전 원수 홍윤성이 하직하니 어찰로 함길도 도질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이미 경의 소식을 자세히 듣고 홍윤성을 보내어 경의 지위를 받아서 조전하게 한다. 경은 그의 관직이 높고 품질이 같다고 혐의스러워 하지 말고 안심하고 편비로 삼아서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다하여 그 큰 공을 세우기를 힘쓰라 하고 또 장수와 사졸에게 유시하기를 내가 너희들이 새로 큰 공을 세운 것을 가상히 여겨 조전 원수 홍윤성을 보내어 잔치를 내려서 위로하니 한 번 마시는 게 좋겠다. 대저 큰일에 임하면 술을 참는 것이 상책이다. 술의 시리수를 다 말하기란 어려우나 하나는 계획을 그르치는 것이요 하나는 일을 망치는 것이요 하나는 후회를 일으키는 것이니 아울러 이러한 뜻을 알고 마음에 잊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5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임금이 경기 관찰사 황효원을 불러보고 민사를 물었다. 황효원이 대답하기를 금년본에 민간에서 양식이 부족하여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릴 수가 없을 것 같으나 신은 조치할 방도가 없습니다. 전자의 호주에서 구워준 군자미는 겨우 1천석이어서 두루 주기가 어려운데 더구나 조미를 받으러 왕래하는 도중에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 농사지을 양식이 넉넉지 못하여 또 소의 사료인 황두도 지극히 귀합니다. 신이 전에 1만석을 호조에 청하였는데 아직 어떻게 구처하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니 도승지 윤자온이 말하기를 이미 정부에 의논하여 명령하여 5천석을 지급하였습니다 했다. 황효원이 말하기를 이것도 또한 숫자가 적습니다 하니 윤자온이 말하기를 지난 갑자년에 세종께서 10만석을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하인데 지금 5천석으로 어찌 두루 주겠습니까? 그러나 나라의 저축도 또한 부족하니 어찌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효원이 청하는 것은 다만 황두뿐이다 하고 명하여 그를 공개하여서 보내게 하였다. 조미는 나라의 창고에서 구워주는 곡식을 말한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5일 임자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여루도의 여러 역에 역성을 없애고 찰방을 두고서 혹은 한도, 한두도, 세도, 네도를 아우러 하나의 도로 하였으나 역로가 너무 멀어서 때때로 순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역마를 타고 왕래하는 자가 한도라고 생각하여 원근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수일정을 달려서 지나가다가 인마가 함께 곤패하여지니 그 패단이 작지 않습니다. 참컨대 경기와 하삼도 여러 역의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서 도를 나누소서. 경기의 중림도 소관인 인천부의 중림역, 경신역, 검천현의 반유역, 양천현의 남산역, 통진역의 종색역, 부평부의 검륜역, 안산군의 석공역, 동화도의 소관인 수원부의 동화역, 청호역, 장조역, 남양부의 해문역, 양성현의 가천역, 안성군의 강복역과 양재도의 소관인 검천현의 양재역, 광주의 낙생역, 용인현의 구흥역, 금령역, 죽산현의 좌찬역, 분행역, 이천부의 아천역, 오천역, 엄죽현의 유춘역,
무곡역 등 23역을 합하여 한도로 하고 경기좌도라고 칭하여 경기좌도 찰방으로 이를 맡아보게 하소서. 충청도의 성환도 소관의 직산현의 성환역, 천안군의 신은역, 김제역, 묵체현의 연춘역, 청주의 장명역과 일신도의 소관인 공주의 일신역, 광정역, 유구역, 단평역, 경천역, 연산현의 평천역과 정략도의 소관인 옥천군의 정략역, 가화역, 토화역, 순양역, 회인역, 회덕현의 전민역, 영동현의 회동역, 보은현의 원암역, 한림역의 황간현의 신흥역과 율봉도의 소관인 연기현의 검사역 등 총 22역을 합하여 한도로 하고 성원도라 칭하여 정략도 찰방으로서 이를 맡아보게 하소서. 이 인도의 소관인 10역과 금정도의 소관인 12역과 시흥도의 소관인 15역은 이 인도라 칭하여 본도의 찰방으로서 옛날 그대로 이를 맡아보게 하소서. 율봉도의 소관인 청주의 율봉역, 쌍수역, 저산역, 진천현의 태량역, 장산역, 문의현의 덕류역, 청안역의 현의 시화역과 연희원도의 소관인 충주의 연원역, 단월역, 연풍현의 안부역, 신풍역, 엄성현의 용안역, 감원역, 배산군의 인산역과 황강도의 소관인 청풍군의 황강역, 수산역, 안음역, 단양군의 장림역, 영천역, 영춘형의 오사역, 제천현의 남천역 총 29역을 합하여 한도로 하고 율봉도라고 칭하여 경기, 충청, 우도, 찰방으로서 이를 맡아보게 하소서. 전라도의 오수도 소관인 25역 가운데 남평현의 광리역, 오림역, 양역을 떼어내어 영보도에 붙이고 영보도의 소관인 20역 가운데 장성현의 다남역, 무장현의 청송역을 떼어내어 삼례도에 붙이소서. 경상도의 안기도 소관인 영해부의 영양역, 병곡역, 영덕현의 주등역, 남역, 장수도의 소관인 청하현의 송라역, 흥해군의 망창역, 영일형의 대소역, 장기현의 대봉역, 경주의 조역, 육역과 황산도의 소관인 경주의 노곡역, 구어역, 울산군의 부평역, 간곡역 총 14역을 합하여 한도로 하고 송라도라 칭하여 새로 찰방을 설치하여서 이를 맡아보게 하소서. 율곡도의 소관인 19역과 장수도 소관인 12역을 합하여 한도로 하고 장수도라 칭하여 본도의 찰방으로서 옛날 그대로 이를 맡아보게 하소서. 김천도의 소관인 16역과 사근도의 소관인 15역을 합하여 한도로 하고 사근도라고 칭하여 본도의 찰방으로서 옛날 그대로 이를 맡아보게 하소서. 소천도의 소관인 65역과 자여도의 소관인 13역을 합하여 한도로 하고 소춘도라고 칭하여 본도의 찰방으로서 옛날 그대로 이를 맡아보게 하소서. 황산도의 소관인 10역과 성현도의 소관인 15역을 합하여 한도로 하고 황산도라고 칭하여 본도의 찰방으로서 그 옛날 그대로 이를 맡아보게 하소서. 장략도의 소관인 7역과 안개도의 소관인 12역을 합하여 한도로 하고 안개도라 칭하여 본도의 찰방으로서 옛날 그대로 이를 맡아보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5일 임자 5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평안도 강계부도 또한 거진인데 그 절제사가 본진을 버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만포구자로 가서 지키니 심히 불가합니다. 또한 만포는 강계와의 거리가 100여리이므로 절제사가 가서 지키는 데 수정하는 인리와 관노비 등이 양식을 메고 왕래하니 그 패단도 또한 많습니다. 청컨대 만포를 진으로 삼고 첨절제사와 동첨절제사를 품계에 따라 택하여 차임하되 강계의 노비 20여구를 이에 붙이게 하소서. 그 야인을 지형하는 모든 일은 강계부로 하여금 판비하게 하고 절제사의 왕래를 검찰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중순당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이어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야인, 김, 바을대, 낭, 누시합 등 10인을 인견하니 영의정, 강명경, 신숙주, 구치관, 김계, 동지, 중추원사, 곽연성, 병조참판, 김질,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선정관, 사보, 내금위에게 명하여 사후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명하여 치평유람의 수천을 정지시켰으니 명나라 사신이 오기 때문이었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함길도 조준 원수 홍윤성에게 유시하기를 관찰사 정식이 아르기를 값싼 삼수도 또한 정노인이 청컨대 지략이 있는 무인을 보내어 각각 경군사 약한 명을 거느리고 나누어 지키게 하소서 하고 또 궁현 각군과 남도에 있는 군기를 청하였다. 지금 궁현사 7건 각궁 40장을 더 보내니 경이 그 왕급을 짐작하여 전에 간 경군사와 남도에 있는 군사와 경이 가져가는 궁현, 각궁 등을 적당히 요량하여 값싼 삼수에 보내어 나누어 보내되 양증과 같이 의논하여서 조치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6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정족사 하무치가 치게하기를 건주의 도지의 동한이치와 모련의 도지의 유상동합 등이 광실탑을 보내어 아뢰기를 조선에서 낭발아한 등 17인을 유인하여 죽였기 때문에 지금 속평강위, 희락온위, 알목하위, 서해위 등의 인마 6,00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조선에 가서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하였으므로 칙령으로 마음대로 군마를 움직여 자신과 집의 화를 자취하지 말라고 하였고 예과 급사 중 장령을 장사로 삼고 금의위 도지위 무충을 부사로 삼아 칙스를 가지고 와서 낭발하는을 죽인 사유를 묻게 하였는데 그들이 이번 정월 22일에 북경을 떠났습니다 하고 진응사 김유래도 또한 치게 하기를 신이 회동관에 있을 때에 동창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서 보았는데 동쪽으로 향하여 꿇어 앉아 제삼 고두하면서 말하기를 연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왕경에 이르러 성상의 은혜를 훈하게 받았습니다. 몸이 다하도록 충성을 바치기를 원하는데 요즘 중국 조정에서 검지하여 맞기 때문에 감히 들어가 뵙지 못하니 평생도록 의지하고 받으려는 소망이 크게 어그러집니다 하고 이어서 그 옷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전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고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또 말하기를 낭발아한이 영란을 꾀하다가 복주된 것은 그저가 응당 그러하였습니다. 동환이치가 관가에 토벌할 대상을 구하고 군사를 잃어서 원수를 갚겠다고 핑계하여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아뢰었으나 만약 군마를 일으킨다면 우리가 마땅히 나라의 번병이 되어서 마음대로 통과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므로 신이 광실탑이 아래 문자 무슨 인신을 사용하였는지를 물으니 동창이 말하기를 유상동합의 종형인 모련이 도지 벌이거가 죽었는데 그 아들이 어려서 습직을 감당하지 못하여 중국 조정에서 유상동합의 아렘에 따라 그 인신을 임시로 유상동합에게 주어 이를 맡게 하였으나 벌이거의 처가 다르지 아니하고 인신을 가지고 건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화이적이 이를 빌어서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유상동합과 낭발아한이 한 위에 같이 살았으니 유상동합이 화이적에게 통지한 것이 아닌가 하니 동창이 말하기를 바로 지금 유상동합의 친형 어친가가 또한 여기에 와 있는데 만약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그 형이 오는데 부탁하여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돌아다가 광명에 이르니 총병관이 통사인 천호 동승을 시켜 낭발아한의 일을 와서 물었는데 동승이 이어서 말하기를 건주 도동 동난한 지휘 동만이 총병관에게 고하기를 더건대 조선에서 야인과 싸워 이겨서 잡아 죽인 자가 많다고 하니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군사를 빌어서 보복하기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하였으나 총병관이 꾸짖어 말하기를 낭발아한이 조선의 경내에서 살다가 죄를 지어 죽음을 당한 것이다. 중국 조정에서 너희들에게 치교하여 군사를 움직여 일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였는데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장차 대병을 발라여 조선의 군마와 합하여 협봉할 것이니 너희들이 어찌 도망하겠느냐고 하였다.
회동관은 중국 명나라 시대의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설치한 관사이다. 세조실록 19군 세조 6년 2월 6일 개축 5번째 개사 원접사 형조판서 박원형 별선위사 조화승지 이극감이 하직하였다. 세조실록 19군 세조 6년 2월 7일 갑인 첫번째 기사 친히 풍운 뇌우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세조실록 19군 세조 6년 2월 7일 갑인 두번째 기사 명하의 청주에 부처한 이맹손을 석방하였다. 세조실록 19군 세조 6년 2월 7일 갑인 세번째 기사 충순당에 나아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야인 김파을대 낭누시합 등 10인이 하직하니 임금이 사견하고 술을 먹였다. 김파을대 낭누시합에게 내장의 활과 환도를 내려주고 나머지 모두에게는 활을 내려주고서 서계를 주어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병조참판 김질이 왕지를 공경히 받더니 이르기를 지금 아비거가 거짓말을 꾸며내어 동료들을 유인하여 회령을 침범하였는데 그 알지 못하고 협박당하여 다른 무리들은 이미 용서하였으니 비록 아비거가 스스로 오더라도 이를 용서할 것이다. 동성로 천모가가 나를 모으신 지 이미 오래되니 본래 나의 마음을 알고 있고 그 아들 창주도 또한 여기에 잘 있다. 병조에서 어을거의 돌아가는 편에 동성로 천모가에게 유시하여 나의 뜻을 알게 하고 위협당하여 다른 자에게 통과하여 알려서 각자 생업에 안정하게 하라 하였으니 동성로 천모가는 왕지를 잘 몸받아 시행하라 하였다. 이어서 조정에 시위하는 야인들에게 명하여 술과 고기를 가지고 가서 동소문 밖에서 전별하게 하였다. 처음에 야인들이 예건할 때는 예조정랑 윤리호 손과 감호관 이관식, 이근우 등이 오로지 김파을대 등 5인만을 인도하고 낭루시합 등 5인은 인도하지 아니하였었다. 임금이 의금부에 명하여 윤효선, 이근우, 이관식 등을 야인의 보는 앞에서 잡에다가 가두게 하였다. 세조실록 19군 세조 6년 2월 7일 갑인 네번째 기사 김하를 판중초원사 겸 판예조사로 이승소를 예문제학으로 이윤손을 동지중초원사로 권반을 한승부윤으로 서거정을 이조참의로 이예를 호조참의로 구신충을 병조참의로 안지기를 예조참의로 임덕정을 공조참의로 김구를 행첨지중추원사로 홍이다를 사헌장령으로 노사신을 사헌지평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19군 세조 6년 2월 7일 갑인 5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주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골간 등이 적에 가담하지 않았고 또 내가 그들을 무육한 지가 오래된다. 지금 마당이 골간을 초무하게 되어 이타롱합 같은 이에게는 종군하여 공을 세워 은혜를 보답하려는 뜻을 넌저시 다 이르고 만약 모집에 응하는 자가 있거든 특별히 연율하기를 더하여 군사의 향후를 다루도록 하여서 그들의 힘을 거두어 쓰도록 하라. 만약 그 형세가 모집에 응하는 자가 없더라도 모름지기 이를 강요할 수는 없으니 다만 더욱 골간에게 친절을 베푸는 뜻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의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김관루 등과 같이 적을 다르지 아니하여 믿을 수 있는 자는 이타롱합과 같이 대우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19군 세조 6년 2월 8일 을미호 첫번째 기사 추세 제주가 아뢰기를 본년 8월에 수교한 해당 절목에 임자년 이후에 평민이 나이 40세에 이르러 공천에게 시집가서 낳은 소생은 제사를 주장하는 장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러 아들, 딸들은 모두 종천하도록 한다 하였는데 지금 양부에게 시집가서 낳은 소생들의 종량한 문기를 상고하니 백성으로서 나이 40세에 차지 못한 자의 소생과 임자는 이전에 아직 40세에 차지 못하여 결혼한 자가 40세가 차서 낳은 소생과 결혼할 때의 대부, 대장, 잡직과 같은 유의와 제사의 이전이나 혹은 직이 없는 평민 등이 공천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녀로서 뒤에 유품직을 받은 자가 동반유품, 서반유품이라 칭하고 그 소생을 예대로 모두 종량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자년에 수교하기를 선덕 7년 7월 초 1일 이후에 공사비자가
양부에게 시집가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 만약 법령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율에 의하여 논죄하고 법을 범하고 난 남녀는 아비를 따라서 양인이 될 수 없으며 각각 그 관이나 주인에게 되돌려준다. 그 일품이야 동반 서밤의 유품 문과 무과 출신인 생원 성중관 유음 자손 가운데 공사 비자에게 장가들어 첩으로 삼은 자와 평민으로서 나이 4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서 공사 비자에게 장가들어 첩으로 삼은 자와 평민으로서 나이 4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서 공사 비자에게 장가든 자의 소생은 예대로 마다 양인으로 삼는다 했는데 지금 평민으로서 나이 40세가 차지 못하여 결혼한 자의 소생은 40세가 차기를 기다렸어. 뒤에 종량하고 잡직의 유품인 사람들은 본래 평민인데 이미 전에 낳은 소생을 뒤에 유품을 받아서 종량하였다고 일컬으니 수교한 본의에 매우 억울해집니다. 정통 12년 4월 초 10일에 휘지를 삼가받들었는데 그 해당 절목에 임자년 이후에 그대로 시집가서 낳은 소생인 경우에는 동반 서밤의 유품과 문과 무과 출신 생원 성중관 유음자손과 백성으로서 나이 4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는 자의 소생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공사비자가 양부에게 시집가는 것을 일체 모두 금단하고 만약 즉시 이혼하지 않고 법을 어기면서 그대로 시집간 자는 그 소생의 자녀들을 종량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대로 시집가서 낳은 소생을 모두 종량하도록 허락하니 이 때문에 공천이 날로 줄어들게 되었고 그 법을 어긴 자의 소생은 모두리 다 종천하였습니다. 지금 사천의 종량하는 법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시행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종천은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천인일 때 그 자식도 천인이 되는 법이다. 종량은 부모가 양인과 천인일 때 그 자식은 양인인 어버이의 신분에 따라 양인이 되는 것이다. 유품직은 정일품에서 종구품 사이에 들어가던 관직을 통칭하는 말인데 이 품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유내 또는 정품이라 하고 들어가지 않는 것을 유외 또는 자품이라 하였다. 휘지는 왕세자의 명령이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친히 문선왕의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함길도 평안도의 도우절제사 관찰사 등에게 유시하기를 돈의 여러 고을의 갑사 별시 위로서 번상한 자는 이미 모두 내려보냈으니 경등의 임의대로 사역시키라. 장차 번상할 자도 또한 보내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9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어찰로 서북면 도우제찰사 한 명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정조사 하무치가 성식을 치보하였으나 이것은 건조 사람들이 속이는 말이니 좋게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러나 적들이 이미 동계에서 얻지 못하였으니 혹은 서계로 침범할까 염려스럽다. 경이 평안도와 황해도의 두 도 군무를 지휘하되 혹은 남쪽의 병사를 조발하여 북쪽 변방으로 들이기도 하고 혹은 여러 군사들을 나눠 제장에게 주기도 하고 혹은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고 혹은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도 하라. 대체로 지중하게 되면 패하지 않을 것이니 공을 탐내면 군유를 잃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공을 쓰고 기계를 쓰는데 장수와 사주의 뜻을 견제하여 약하게 하는 것을 가장 꺼리니 경은 이 뜻을 알고 방력을 밝게 주어서 절제사 황석생 등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 하고 황석생에게 유시하기를 경이 안주목사 성형과 길을 나누어 강변 요해처에 가서 여러 부자와 성들의 방어할 일을 순찰하여 살피고 후망을 멀리하여 이목을 넓히며 엄하게 방비를 더하면서 얼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라. 다만 먼저 스스로 소유하여 패단에 이르게 할 수는 없으니 경은 영패의 아전을 선형은 안주 귀성의 갑사를 요량하여 거느리고 가되 만약 사변이 있거든 남도의 군사들을 경의 마음대로 조발하도록 하라. 지금 한명회로 하여금 도내의 병부를 관장하게 하니 경등과 제장 등은 한명회의 지휘를 받도록 하라 하였다. 영패는 평안도 도절제사가 직접 거느리던 행령의 군대이다. 중종실력
제102권을 보면 평안도 병사가 대동하여 거느린 군사의 칭호이다라고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신이 사직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어서로 서북면 도제찰사 한 명에게 유시하기를 경에게 대사를 맡겼는데 경의 처가 또 병이니 경은 임무를 병조참판 김질에게 전해주고 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0일 정사 세 번째 기사 평안 황해도 두 순찰사 김질이 하직하니 안구마 공시 단의와 신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0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첨지 중추원사 이흥덕을 보내어 명나라에 가게 하였다. 주본에 이르기를 야인 낭발 아한이 대대로 본국의 함길도 회령지방에 살았고 그 아들 역승가도 국도에 와서 살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낭발 아한 부자가 몰래 반역을 꾀하여 안팎에서 서로 응하고 동료들을 속여서 유혹하고 번갈아 서로 연결하여 변경의 환을 일으키기를 꾀하였습니다. 당직이 사람을 보내어 잡아서 정유를 묻고 법에 의하여 과제하였습니다. 그 후 의정부에서 장계하기를 함길도 도우절제사 양정의 정문에 의거하건대 그 해당 절목에 낭발아한의 친아들 아비거가 제종 야인의 수천여 명을 유인하여 천순 4년 정월 20일에 본도 회령진을 침범하였으므로 비직이 군마를 거느리고 싸움을 벌여 급히 몰아냈으나 아직도 또한 곳곳에 둔을 치고 집결하였으니 그 완악한 음모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으므로 이를 보고 가주 아릅니다 하였습니다. 이 신이 이것에 의하여 위 항목의 사리를 자세히 참고하건대 변경의 성식에 관계되므로 이 때문에 삼가 갖춰 주문합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1일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절제사 양정이 지인 신덕화를 보내어 치기하리라. 성립부근에 사는 야인들 가운데 적의 무리들이 다시 입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재진에 고변한 자들이 서로 잇따라 집을 버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지금까지도 오히려 돌아오지 않으니 신등은 거기 생각하는데 이 무리들도 적에 당부한 정상이 이미 명백합니다. 지금 다시 조용히 우대하고 천천히 그 정적을 보건대 만약 모반한 정상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 주의를 성토하고 잡아 죽이겠습니다. 임금이 영의정, 강맹경, 좌의정, 신숙주, 병조참이 구신충, 도승지, 윤자온, 동부승지, 유자환 등을 불러서 변방을 방비할 대책을 의논하고 신덕화에게 유의 일령을 내려주었다. 임금이 친히 양정, 홍윤성에게 유시하는 글을 지어서 신덕화에 붙여서 보내었다.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경의 계본을 갖춰보았는데 변에 대응하는 일은 이미 경에게 맡겼다. 대체로 강한 것으로서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은 어렵고 그 종말에는 해가 있는 것이며 약한 것으로서 강한 것을 제하는 것은 쉽고 그 종말에는 해가 없는 것이다. 지금 야인들이 비록 패당을 이루었다고 하나 처음부터 본심이 아니었으며 가볍게 서두르는 사람들이니 오래지 않아서 패당이 흩어질 것이다. 패당이 흩어지면 어찌 다른 곳으로 가겠는가. 오랜 세월을 끌면서 이들에게 이권을 주는 것이 패당을 흩어지게 하는 수책이니 모름지기 조용하고 온화하고 관대하고 넓은 태도로서 이들을 대접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적개의 뜻으로 인하여 일거에 모련이 건주의 등을 멸망시킨다면 그 중에 어찌 도망하여 달아나는 자가 없겠는가. 그렇게 되면 적의 패당은 더욱 굳어질 터인데 아비가 1인뿐만 아니라 바로 심처의 제종 달자들과 언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멀리서 헤아리는 것이 어찌 경이 친히 이를 당하는 것과 같겠는가. 만약 부득이한 형세가 있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부득이한 형세가 없다면 욕됨을 참고 신중을 지키라. 위험을 지키고 용기를 숨기면 공도 없고 허물도 없고 모든 무사들이 온전할 것이니 싸우지 아니하고 남을 굴복시킨 후사야말로 어찌 선한 자중의 선한 자가 아니겠는가. 그 돈에 장차 번상할 군사들도 이미 유시를 내려서 보내지 말게 하라. 동성로 천모가의 종인 타리압 등을 지금 만약에 올려보낸다면 동성로 천모가가 반드시 더욱 의심하고 두려워할 것이니 우선 다른 예에 의하여 내토한 뜻을 후하게 상을 주고 소지한 곳에서 보고 연율하여 편안히 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또 글에 이르기를
동북면 지방을 잃은 경의 계본을 보았고 또 보낸 지인의 친히 물어봤으므로 경의 이를 처리한 거조가 모두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서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경이 전일에 보낸 지인이 마침 행행하는 길에 왔기에 내가 말 옆에 불러서 오랫동안 그와 이야기하였으며 지금 보낸 지인도 또한 인견하여 친히 이야기하였는데 이 두 지인들은 모두 영원한 사람들이었으니 경에게 유시한 말은 모조리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홍윤성에게 유시하기를 본도의 지인이 와서 경의 말이 피곤하여 쉽게 길을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나머지 일은 경이 아는 바이겠고 내가 내려준 방약도 없으니 경은 가서 양정을 만나 서울에서 방약을 받은 대로 시행하라. 도로는 날로 멀어지고 그리는 생각은 날로 깊으니 마땅히 지극한 정을 다하는 것이다 하였다. 지인은 관아의 관장 앞에 딸리어 잔심부름하던 이속이다. 유인은 동옷이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1일 무오 두 번째 기사 양정이 또 치게 하기를 회령진에 있는 총통과 신기전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시험하였더니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비단 이 진뿐만 아니라 도내 여러 진, 여러 보와 연대하에 있는 총통, 신기전, 신포도 모두 그러합니다. 청컨대 해당 관사로 하여금 개조하여 내려 보내소서 하니 어서로 급급히 시행하도록 하였다. 신기전은 불놀이나 신호로 쓰는 화전이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1일 무오 세 번째 기사 성정원에서 교지를 받들어 양정에게 치서하기를 지금 제반 야기를 보내니 만약 병드는 자가 있거든 정세에 따라 치료에 대비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1일 무오 네 번째 기사 진응사 이효장이 통사를 먼저 보내 아뢰기를 사신 예과 급사중 장령과 도지휘첨사 무충이 서반 장경 등을 거느리고 본월 초 5일에 요동에 이르러 2, 3일 머문 뒤에 기날 떠났습니다 하였다. 서반은 두목인 가운데 우두머리 되는 사람을 말한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2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선농제에 쓸 향과 측문을 친히 전하였다. 선농제는 동교의 재단에서 중국 고대의 농사를 맡아보던 신농씨 후직씨에게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지내던 제사이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2일 김이 두 번째 기사 한승부 윤 이석형을 황해도 도관찰사로 삼으니 이석형이 바로 그날 하직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2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아산현 경제소의 익령군의 상언을 상고해보건대 처음에 현을 혁파할 적에 관찰사가 아래 민호와 도리의 수가 지금 상언한 사연과 같지 않습니다.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다시 잘 조사해 아뢰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제소는 여말선초의 각 지방관청에서 서울에 둔 연락소이다. 그 고을의 호족이나 향리의 자제를 서울에 머물러 두어 중앙관청과 그 지방관청의 연락 사무를 맡아보게 하였는데 그 자제는 볼모의 성격이 강하였다. 임명군은 태종의 서왕자 이치를 말한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2일 김이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충청도 도채차사 상봉조의 대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금 사민의 모집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농사철을 당하여 이사한다면 피차가 실롱할 것이니 청컨대 아랫바에 의하여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돌려보내소서. 또 충청도에서 스스로 응모한 사천 등이 맡아서 지키던 본주의 재산과 곡식을 응모한 이후에는 자기의 물건으로 삼고 전도 본주에게 돌려주지 않으며 동료의 노비들을 유인하여 솔정이라 칭하고 심지어 그 주인으로 하여금 친히 나무를 하고 물을 깃는 수고를 지르도록 하게 이릅니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종과 주인이 서로서로 장고하여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서로 힐난하니 강성을 허물어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조짐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사천들의 스스로 엉모하는 것을 들어주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2일 기미 5번째 기사. 호조에서 경기 진휼사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군잠이 2,500석을 영서 찰방과 수운 판관으로 하여금 같이 의논하여 조전해서 진율하게 하소서 하고, 또 강원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경기 강원도 두 도는 신령한 형편이 더욱 심하니 청컨대 잠시 봄철 습진을 정지하고 오로지 구황을 일만을 맡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2일 기미 6번째 기사. 문신, 동지, 준추관사, 송처관, 행대우곤, 양성지, 필선, 홍응, 정랑, 이문안, 직강, 윤자영 등에게 명하여 경회루 아래에 모여서 손자 주회를 교정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명나라 사신이 또 오므로 사민이 모집에 응한 사람들은 모두 이미 가을철까지 기다렸다가 들여보내게 하였으니 청컨대 삼도의 도제찰사에게 돌아오도록 명하소서. 오고 천제법은 선왕이 이루어놓은 법인데 지금 내자윤 이숙 이조 주하랑 최한보는 오고가 차지 아니하여 갑자기 그 직을 선전하였습니다. 또 동목정 때마다 상피하는 사람에게 직을 줄 때 계좌를 써서 대승을 보내는데 상피하는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김종려는 난신 황보인의 손녀 사위이고 성중식은 박곤의 사위인데 박곤은 조화의 사위입니다. 조화의 처가 엄난하의 행실이 도리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 자손에게 일찍이 청룡의 직을 제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종령, 성중식이 모두 감찰을 제수받은 것은 또한 불가하니 청컨대 고쳐 임명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오고 천제법은 관리가 그 임기 동안 5차례의 고가를 거쳐서 삼상이면 승진하고 그 이하이면 파출하던 법이다. 상피는 인연, 지연 등의 관계로 공정한 정사나 자유로운 분위기가 허용되지 않을 때 그 자리를 피하거나 관직에 부임하지 않는 제도이다. 계자는 계라는 글자를 새긴 나무 도장인데 임금이 제가를 맡은 서류에 찍었다. 청류는 중요한 직분을 갖는 지위이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호조의 관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경기 강원도 두 도의 구황할 소금은 청컨대 경기 관찰사로 하여금 소금의 다수를 헤아려서 제포의 병선으로서 만호를 보내어 암령하여 조운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충숭당에 나아가서 강명경, 신숙주, 구치관, 윤자온, 강효문을 불러서 북변의 일을 의논하고 즉시 강효문을 경차관으로 삼아서 사목을 가지고 한길도로 가게 하였다. 사목에 이르기를 1. 오진의 경계에 가까이 사는 저 사람들을 존율 무육한 지가 오래되는데 지금 한 번 실수로 인하여 거병하여서 잡아 죽인다면 싸움이 따르고 화가 맺혀 풀릴 데가 없을 것이니 형세상 초모하여 안집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서 도제제사와 조전 원수에게 유시하여 조용하게 진정시키기에 힘쓰도록 하라. 일국경 가까이 사는 야인들이 돌아와서 안집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밀탐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두 관찰사 정식에게 유시하기를 본도 낭성포 도안포에 부방하는 선군들은 강효문의 말하는 것을 듣고 적당히 요량하여 뽑아서 갑산으로 보내어 방어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4일 신유 세 번째 기사. 평안도 도관찰사 조효문이 치기하기를 정조사를 호송하는 요동촌호 임글이 와서 말하기를 명나라 사신 장령 무충 등이 지금 요동에 이르렀는데 무충이 어주에서 지름길로 호문에 가고자 하여 의논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에 신숙주를 선유사로 삼아 의주로 가서 무충을 데리고 양등 맹산의 길을 거쳐 함길도로 향하게 하였다. 신숙주가 하직하니 윤자온에게 명하여 선원을 가지고 모화간에서 전별하게 하였다.
세조실호 19권 세조 6년 2월 14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이제부터 죽은 사람의 호패를 경중은 한승부에서 외방은 소재 한 골에서 그 즉시 도로 거둬 불태워버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호패는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차게 하던 신분을 증명하는 패이다. 앞면에는 성명, 나이, 난해의 간지, 신분, 거주 등을 새기고 뒷면에는 관아의 낙인을 찍었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선형을 행첨지 중추원사로 최현경을 사관은 좌사관 대부로 이하승을 의사관 대부로 삼았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하정사 하무치 부사 권반이 명나라에서 돌아왔는데 예부의 자문은 한 통을 가지고 와서 그 문견 사목을 아우러 써서 아뢰었다. 그 자문에 이르기를 조순국에서 배신, 중촌, 부사, 하무치 등을 차견하여 해청 사련을 관납하여 보내어 북경에 와서 진언하였습니다. 매년마다 재단 1표리씩도 회사하지 않은 것이 마땅하나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글을 써서 천순 3년 12월 25일에 본부의 조하시령 추관 등이 봉천문 앞에서 아래어 성지를 받으러 이에 삼가 그대로 따릅니다. 재단 표리를 제외하고 배신, 하무치 등을 통하여 붙이는데 수령하여 가지고 돌아가는 물건을 일일이 회계하면 소청저사 2필, 소록저사 2필, 쑥콩초 2필, 쑥남초 2필입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평안 황해도 도제자사 환명회가 평안도 도절제사 황석생의 정문에 의하여 치게하기를 본월 10일에 야인, 이진거, 다산가, 사왕보합, 타도도 등이 강계지문으로 왔으므로 통사 김명산을 시켜 위임받아 온 이를 물으니 이진거가 말하기를 내가 전에 북경에 도착하였을 적에 듣건대 나송합의 아우 구웅시다가 지난해 12월 21일에 황제에게 아뢰어 조선국에서 이미 낭발아한 등 17인을 죽였고 또 유상동계를 잡아서 소에 태우고 갔습니다고 하였는데 황제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호송하던 서반 왕춘과 더불어 돌아오다가 행차가 사령역에 이르러 우연히 귀국의 진흥사 김유래를 만났는데 나에게 이르기를 모든 성씨가 관계되는 것은 급히 본국에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요동에 이르러 소를 사는 일 때문에 10여일을 머물렀는데 마침 나송합의 셋째 아우인 사루를 만나서 본토의 성식을 물으더니 대답하기를 낭발아은의 족친 낭거구가 와 시몬의 한 곳에 사는 올량함 사인이 와서 이르기를 눈이 녹기를 기다려서 4,000명의 병마를 거느리고 조선국으로 가서 도둑질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황제께 아뢰고자 온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것에 의하여 엄하게 경계하고 이미 남도의 군사 3,000명을 뽑아서 요회처에 나누어 보내어 방어하게 하였습니다. 1,000명을 뽑아서 판안준 목사 선형에게 맡기고 만약 확실한 사변이 있으면 급히 돌아서 응원하게 하였습니다. 신도 또한 이 증거를 만나서 친히 성식을 물어보고자 하여 마을을 달려 강계진으로 갑니다. 지금 성식이 이와 같으니 강변의 방어가 지극히 허약하니 사변에 대응할 여러 가지 일을 신이 바야흐로 깊이 생각하여 조치하겠습니다. 하니 즉시 주서를 영의정 강명경의 집에 보내어 의논하게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아랜바 남도의 군사를 뽑아보내는 일은 때가 바야흐로 얼음이 녹고 또 농사일이 바야흐로 시작되는데 먼저 스스로 국민들을 수고시키고 소요스럽게 할 수 없으니 잠시 정지시켜서 사변을 기다리게 하소서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판안준 목사 선형에게 유시하기를 경은 지금 임기가 차서 이미 첨지중추원사에 제수되었으나 그러나 방하는 일이 중하고도 지금 농사 일이 바야흐로 시작되니 경은 올라오지 말고 저는 유서에 의하여 변방을 순시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7일 갑자 네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황효원이 승정원에 봉서하여 아뢰기를 검려는 도내의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명나라 사신이 또 이르니 그 공돈하는 데 들어가는 물건이 지극히 번다합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수령이 만약 조금이라도 마음을 늦추면
구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양주부사 김진지가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조금 더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백성들 가운데 굶주리고 생업을 잃은 자가 더욱 많으며 또 이미 고을 백성들을 보내어 서울의 군자청에서 조미를 받게 하고서도 분급할 문안을 보내지 아니하여 드디어 양식이 떨어진 인민들로 하여금 여러 날 서울에 머물게 하였으니 그 죄가 너무나 큽니다. 신이 국문하고서 아래여 그를 파출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지금 만약 그를 국문한다면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데 반드시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비밀리 아래여 다른 사람을 대신시키고 그 죄를 추국하여 밝혀서 한 사람을 벌하여 100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이조파서 판서, 구치관, 도승지, 윤자온을 명수하여 이를 의논하고 홍석을 당상관으로 삼아서 김진지를 대신하게 하였다. 명하여 바로 그날 직임에 나아가게 하고 이어서 어서를 의금부에 내리기를 양주부사 김진지가 맡은 책임을 돌보지 아니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리게 하고 생업을 잃게 하였으니 그를 국문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공도는 무군을 내어 접대하는 것이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7일 갑자 5번째 기사 경기 황해도 평안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데 비록 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지금 흉년을 당하여 반드시 한결같이 구례를 따르고자 하여 오로지 번거롭고 화려한 것만을 귀하게 여긴다면 심히 옳지 못할 것이다. 파손되어 허물어져 부득이 고쳐 만들어야 물건을 제외하고 보수하여 써서 백성들의 힘을 쉬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혜루 아래에 나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야인, 니마차, 올적하, 비사 등 5인을 인견하고 술을 먹였다. 종친과 강명경, 권남, 화천군 권공, 구치관, 윤사분, 윤사이윤, 조성문, 김처이, 구신충, 허형손, 승지와 사복, 내금이 등이 입시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1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차사 양정이 치게 하기를 이번 2월 초 9일에 적 800여기가 와서 종성이 강변에 주둔하다가 장성과 수구 목체를 불태우고 적 5기가 장성으로 난입하여 업성 남문 밖의 야인관을 불태우고 또 장성문을 불태우려고 하므로 본진 절제사 조방님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몰아내 적이들이 그제야 숨었습니다 하였다. 이보다 앞서 양정은 적들이 취랑기에 주둔하여 다시 입구하려고 깬다는 말을 듣고 골간 이타롱합을 보내어 그를 주어서 적들을 타일러 군사를 해산하고 기순하게 하였는데 이타롱합이 고락위로부터 적중으로 가서 그를 주고 뜻을 전하였으나 적 아아두 등이 이타롱합의 말과 군장의 여복을 빼앗아 바로 종성으로 향하였고 이타롱합도 또한 탈출하여 사이길로 도주하여 종성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이때 이르러 적장이 숨어서 그 무리를 보내 양정을 가지고 장성에 이르러 말하기를 그래서 다 이런 대로 군사를 해산하고 기순하겠습니다 하니 조방님 이를 추격하고자 하다가 그제야 중지하였습니다. 임금이 양정에게 회유하기를 지금 경의 계본을 보고 이미 종성의 사변을 자세히 알았다. 경은 반드시 더욱 방비에 조심하라 하였다. 야인과는 초기에 야인, 여진인을 대우하여 숙박시키던 관소를 말한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2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항외 평안도 칠차사 한 명의 계번에 의가 아르기를 장당군의 칫소를 도원역으로 옮기고 그 역을 군의 남쪽 오리쯤에 있는 온신리에 옮기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2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충순당에 나가서 활 쏘는 것을 구경하니 종친과 강명경, 권남, 화천군 권공, 하무치, 승지와 사복들이 입시하였다. 강명경, 권남에게 청단자 각각 한 필씩과 아닥에 각각 1좌씩을 내려주었으니 이날은 바로 강명경의 생일이었다. 영대군 이염, 도승지, 윤자온, 판내시부사 정균에게 명하여 선운을 가지고 와서 이를 내려주게 하고 아울 어막도 내려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23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경기 강원도 진휼사 호저천판 김순이 와서 복명하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23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 황해도 도 칠차사 한 명의 계번에 의거하여 아르기를
평안도에는 정로가 잠옷 많아 방어가 가장 기묘한데 부방하는 군사들이 심히 단약합니다. 또 지금 적의 성식이 있으니 청건대 남도 여러 고을의 군사들을 모두 들여보내 강변을 방어하게 하되 얼음이 풀리기를 기다려서 임시하여 장량에서 시행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19군 세조 6년 2월 24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내가 내일 쓸 자리를 베풀어 야인 등을 인견하고자 하였는데 지금도 근데 의창군 이공의 병이 위독하다고 하니 차마 잔치를 열 수가 없다. 그 해당 관사로 하여금 준비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19군 세조 6년 6월 24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사헌부의 쌀이기를 지금 오는 명나라 사신과 두목의 방수인을 사천으로서 하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명나라 사신이 돌아갈 때까지 청건대 노비를 추세하고 상정하는 따위 일을 정지시키소서 하니 서로 답하기를 근간의 헌부에서 반드시 이를 좋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전일에는 대신에게 가자 한 일을 말하고 그일에는 또 방수하는 일을 말하나 모두 너희가 마땅한 이 알 일이 아니다. 내가 어찌 허물하겠는가마는 다만 맡은 책임을 말하는 것뿐이다 하였다. 방수인은 방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던 사람인데 종들이 이 일을 하였으므로 방수노라고도 불렀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24일 심리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절제사 양정인과 조전 원수 홍윤성 등이 치게 하기를 이달 14일에 적 오기가 불영부 업성 아래 허수라동의 갑사 김숙의 농막에 들어와서 이인을 죽여 남녀 모두 육구를 사로잡아 사두와 말 한 필을 노략질하여 갔습니다. 불영절제사 신주가 군사를 나누어 초계하고 탐지하였으나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 또 적 100여기가 경성의 오촌 구자에 들어와서 별차 전만의 송혼 등 6인을 죽이고 남녀 모두 9구를 사로잡고 소 말 39마리를 노략질하여 갔습니다. 군영에 남아있는 진무, 김, 인성 등이 이를 추격하였으나 날이 저물고 눈이 내려서 미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니 임금이 수초로서 양정류, 홍윤성에게 유시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야인 등이 나라를 배반하고 도둑질을 할 마땅히 거병하여 토제하고 흉악하고 들어온 무리들을 진멸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내가 오히려 그 위협당하여 다른 자들을 옛날과 같이 무율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상 그렇게 대접할 수가 없고 또 대대로 원수의 맹화를 심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날마다 헤아리고 그들을 안택할 방법을 궁리하는데 무슨 방식으로 그와 같이 하겠는가. 만약 저들이 더욱 교만하여져 막대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와서 침입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협한다면 경등이 남의 장단에 춤만 출 수 있겠는가. 마땅히 위험을 보여서 온갖 야만인을 제압하여 멀고 가까운 곳으로 하여금 마음에 두고 있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경등이 우선 형적을 드러내지 말고 송혼을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탐지하여 밀게 하고 취지하도록 하라 하고 드디어 이조판서 구치관 동부성지 유자환을 내전에 불러서 이를 보였다. 구치관이 말하기를 비록 유시를 내리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정과 홍명성이 이미 노하였을 것입니다. 또 북방의 병력이 강한데 그늘에 휴식한 지가 이미 오래되니 사람마다 모두 공효를 이루고자 할 것입니다. 사기를 기다렸다가 움직이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기서 곧 그를 내려보내지 아니하였다. 초계는 병력을 배치하고 감시합니다. 별차는 나라에서 특정한 임무를 위하여 특별히 파견하던 임시관원이다. 취지는 임금의 윤허를 받습니다.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2월 24일 심리 네 번째 기사 어찰로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적들이 비록 물러갔다 하더라도 더욱 방미를 튼튼히 하여야 한다. 또 올적합 등은 올량합이 우리나라를 배반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겨 저들이 원수를 갚고자 하니 비록 강제로 화해시키더라도 그 형편이 끝내 그만두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올량합이 우리의 번경을 자주 범하는 것이 아직 수놀도 지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번리라고 일컬으면서 화해하도록 권한다면 국위가 손실될 것 같고 또 올적합의 마음을 막는 것이다. 저들이 만약 원수를 갚고자 한다면 바로 이른바 만리로서 만리를 공격하는 형세가 되니 실로 우리나라의 이익인데 하필이면 이를 금지하겠는가. 지금의 방책으로는 바깥으로는 올량합 등을 옹호하는 형상을 보이고 안으로는 실제 올적합의 군대를 일으켜 와서 치는 것을 금하지 말되 우리는 도와주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않는 것이 가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근경에 사는 올량합 등이 진퇴유곡하여 형세상 반드시 우리에게 단단히 의지하게 될 것이니 따라서 이들은 무율하여 아비거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상벌이 쉽게 시행되고 국가의 위령이 혐오하지 않는 가운데 엄해진다면 은혜와 위엄이 아울러 전달되어 인정이 멀고 가까운 곳에 들리게 될 것이다. 다만 올량합으로 하여금 우리의 계책을 엿보지 못하도록 하라. 만일 우리의 계책을 엿보 알게 한다면 원수를 맺는 것이 보통 사람들보다 반드시 갑절이 되어 모두 원수가 될 것이다. 경이 홍윤성과 더불어 비밀의 계책을 쓰게 하여서 시행하라. 그 이로운 데를 틈타서 이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신중을 지키고 이를 일으키지 않아서 경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나으니 선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구치관 유자 환에게 명하여 양정 등의 계본을 베껴 썼어. 신숙주, 평안도 절제사, 황석생, 도순찰사, 김질 등에게 급히 보내 유시하게 하고 또 명하여 군기감에 가일무리한 마전 1천도, 동전 100부를 양정에게 붙여 보내게 하였다.